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후반기에 강한 남자 손흥민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2경기 연속골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금자탑을 세웠고 또 101호 골까지 내리 성공시켰지만 지난 주말 본머스와의 경기 충격적인 패배로 아쉽게 토트넘 허스퍼가 4위 진입의 희망을 놓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승점 6점짜리 경기를 가져가면서 막판 희망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박함 때문인지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기 위해 본인의 장점이 아닌 헤더 슈팅, 특히 온몸을 던지는 다이빙 슈팅 훈련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경기 안팎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스텔리니 임시 감독도 이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경기에서 진다면 끝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저희가 프리뷰 영상에서 다빈손 산체스 선수가 워낙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탄강가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수비 라인에 극적 부상 복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뉴캐슬전을 준비하는 토트넘의 최신 소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는 이미 아스널과 사우샘튼의 경기로 문을 열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킥오프했는데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이 강등권에 처한 사우샘튼과의 홈 경기에서 3대3으로 가까스로 비겼습니다. 승점을 얻은 것이 다행이었다. 경기 막판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승점 1점조차도 챙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맨시티가 아스널에 2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차이가 5점이다. 즉 덜 치른 2경기에서 맨시티가 이긴다면 자력으로 충분히 1위 자리를 역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알려진 대로 이번 라운드 최종 경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23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아스널의 이번 경기 무승부는 정말 뼈아픈 무승부입니다. 경기 시작 27초 만에 알카라스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이후 시오 월컷이 친정팀을 울리는 추가골까지 전반 14분에 넣었어요. 아스날은 전반 20분에 마르티넬리가 추격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살리는 것 같았지만 후반전 들어서도 사우샘튼 수비수 찰레타 차르가 한 골을 더 기록하면서 3대1로 쐐기골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경기 막판에 뒷심,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88분에 웨데고르의 추격골 그리고 90분에 사카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비겼는데 사실 이 비긴 것조차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죠. 리버풀전 2대2 무승부, 웨스트햄전 2대2 무승부에 이어 사우샘튼전까지 3대3 무승부로 3연무를 기록하며 선두 경쟁에서 우승 굳히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전 2경기 같은 경우에는 2대0으로 앞서던 경기 2골을 따라붙는 뒷심 부족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경기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아스널의 다음 경기 상대가 우승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전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맨시티 원정을 가게 되는데 아스널이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승점 차이가 2점으로 좁혀지고 그런 상태에서 맨시티가 못 치른 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역전이 되죠. 게다가 아스널의 이후 일정이 쉽지 않은데 첼시, 뉴캐슬, 브라이튼을 연달아 만나기 때문에 이 경기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보니 아스널이 막판에 선두를 내줄 수 있는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이 경기를 앞두고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가 사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나온 소식입니다. 유벤투스가 회계 장부 조작 사건으로 이제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 징계 중에 승점 삭감을 곧바로 15점 당하는 그 징계가 보류됐어요. 즉 이게 유벤투스의 팀 전체의 문제로 보기에는 개인의 일탈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경감된 것이 회복되면서 지금 유벤투스가 리그 3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벤투스의 디렉터가 파라티치였고 파라티치도 본인에게 내려졌던 30개월 활동 정지 징계에 대해서 비파에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가 기각되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에서의 직무도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토트넘이 파라티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시간 금요일에 뉴캐슬전 기자회견을 가진 스텔리니 감독에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가 선수 영입도 하지만 훈련장도 와서 선수들도 격려하고 또 조언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선수단 운영을 함께 왔기 때문에 떠난 게 타격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스텔리니 임시감독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떨어져 있었다. 이 징계가 나온 이후에 이미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 파라티치 디렉터가 물러난 것은 영향이 없다. 다만 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파라티치 디렉터와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사이를 지내왔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라티치 본인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다. 이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이제는 선수단 운영 관련 혹은 또 선수단 관리 관련한 소통은 누구와 하느냐,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했을 때 뭐 현재 스카우트 팀에 있는 스타인손도 있고 또 디렉팅 팀에 있는 스쿨딩도 있는데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도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제 파라티치 디렉터를 데려오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굉장히 많이 넘겨줬어요. 이 부분이 이제 후임 감독 인선에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레비 회장이 결국에는 다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내가 답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전 준비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뉴캐슬전 훈련했던 특히 기자회견이 있던 날 호스퍼 웨이 토트넘 훈련장이 전체 정전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정전이 1군 경기 훈련에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웃으면서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밖에서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실내 훈련도 짐 훈련을 할 때 기기들이 뭐 이제 전력 공급이 되던 중에 했나 봐요. 일부 시설만 또 정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훈련에 문제는 없었다.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스텔리니 감독이 조금 언어 유희로 대답을 합니다. 영문을 보면 일렉트릭 파워, 전력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아워 파워, 우리 선수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영국 취재진들이 이 대답을 받아서 연달아 질문한 게 그렇다면 오는 주말 경기에 선수단에게 그런 힘이 공급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주중 경기가 없어졌잖아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좋은 한 주를 보냈고 경기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힘은 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항상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뉴캐슬전이 원정 경기잖아요. 특히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분위기는 홈 경기 팬들의 응원이 굉장하기 때문에 경기하기에 있어서 분위기상으로는 원정팀들에겐 최악의 경기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정 경기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팀에 좋은 선수들이 있고 또 선수들과 팀, 클럽을 믿는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뉴캐슬의 홈 경기 성적은 어떨까? 우선 뉴캐슬이 이제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고 에디 하우 감독이 부임하면서 상승세를 탄 거예요. 실제로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 기록을 보면 뉴캐슬의 홈 경기 패배는 리버풀전 딱 한 차례밖에 없고 그것도 지난 2월 18일의 경기였습니다. 물론 올 시즌 개막 후에 노팅엄전 2대0 승리 이후 홈에서 맨시티, 팰리스, 본머스를 상대로 3연무를 기록하긴 했지만 브렌트포드를 5대1로 대파한 경기라든지 또 에스턴 빌라를 4대0으로 대파한 경기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홈 경기 무패를 2월까지 끌고 갔다라는 점에 있어서 게다가 최근 두 차례 홈 경기에서도 결코 쉬운 상대라고 할 수 없는 울버햄튼과 맨유를 꺾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뉴캐슬은 홈에서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토트넘과의 역대 홈 경기 성적을 보자면 지난 시즌에 에디 하우 감독이 오기 전이었죠. 3대2로 토트넘이 이겼었고요. 또 이전 경기들을 보더라도 2016년에 뉴캐슬이 홈에서 토트넘을 5대1로 이긴 이후에는 내리 5경기에서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지지 않았다는 좋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다만 말씀드리지만 이 기록들이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기 전이고 에디 하우 감독이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인가는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스텔리니 임시 감독의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 교체로 출전했다가 다시 교체시켜야 했던 콜롬비아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홈팬들이 산체스 때문에 실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야유를 보냈어요. 게다가 그냥 그 상황뿐 아니라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하게 되니까 이게 흔치 않은 일이다. 위고 요리스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게 선수에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스텔리니 감독도 위로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 분명히 이제 힘든 일이지만 나도 선수 시절에 뛰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분명 최고의 순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잘 내가 얘기를 해줬고 또 인성이 좋고 인품이 좋은 선수고 이해를 잘했다. 교체 당한 것이든지 홈팬들의 야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잘 넘기고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나도 돕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수이기 이견의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산체스에 대해서도 팬들이 좀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는 어떤 수비수가 출전하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벤 데이비스가 부상당했고 랑글레 선수가 본머스전에 부상을 당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산체스가 교체로 들어왔던 것인데 산체스의 경기력이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산체스를 쓰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탄강가를 왼쪽 센터백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최근 몸 상태, 최근 훈련 사진을 보면 벤 데이비스도 있었고 랑글레도 있었어요. 벤 데이비스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다. 랑글레도 생각보다 큰 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텔리니 임시 감독은 두 선수의 상태에 대해서 벤 데이비스가 훈련에 복귀하긴 했지만 일부 훈련만 했다. 완전체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직 경기에 출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곧 회복될 것이다. 즉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라운드보다는 다음 라운드인 맨유전을 준비할 것이다. 섣불리 좀 쓰기보다는 아주 중요할 수 있는 맨유전에 풀핏으로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만약 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데이비스의 몸 상태가 빠르게 좋아진다면 벤치 명단에 최소한 들 수 있고 나아가서 깜짝 선발 가능성도 저는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클레망 랑글레 같은 경우 본머스의 부상을 당해서 교체가 됐잖아요. 이 선수 역시 이제 100%는 아니지만 경기 전 마지막 훈련에는 100%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회복 경과에 따라서 랑글레가 뉴캐슬전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어떤 문제였는지 물어보니까 발바닥 염증이었다고 했거든요. 고통이 조금 있지만 더 커질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회복 경과가 좋다면은 랑글레 선발, 벤 데이비스 벤치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비 라인이 정상 가동된다면 후방 빌드업도 좋아질 수 있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원 플레이라든지 2대1 패스 플레이라든지 랑글레와 데이비스가 수비수로 뛰거나 또 윙백으로 뛸 때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살아났던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스텔리니 감독이 계속해서 콘테 감독 시절부터 좀 변화를 주지 않는 부분들, 전술 변화가 없는 부분들, 선수 변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선 뉴캐슬과의 경기 칼럼 윌슨이나 위삭 중에 누가 스트라이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술적인 다른 대비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스텔리니 감독도 당연히 이런 팀과 경기할 때는 여러 옵션, 상대의 좋은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에 따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부연 질문으로 당신이 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 어떠냐, 어떤 생각이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감독으로서 현재 팀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스쿼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 결정이 나의 온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인 결정, 빠진 선수가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어찌됐거나 믿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벤탄쿠르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제 훈련 사진을 보니까 로얄도 일단 그라운드에서 조금 훈련을 했고 벤탄쿠르도 이제 심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호전도가 좋구나. 물론 로얄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벤 데이비스와 랑글레 같이 회복이 빨라지고 있는 선수들, 최근에 토트넘 우리어진이 이전보다는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 너무나 중요하죠. 질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희망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스텔리니 임시감독도 인정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4위에 들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믿고 밀어붙이고 플레이하겠습니다. 만약 지더라도 산술적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계속 믿겠느냐 부연 질문에 맞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뉴캐슬이 유리하고 토트넘이 이제 불리하니까, 뉴캐슬은 비기기만 해도 유리하니까 오히려 반드시 이겨야 하는 토트넘이 정신적으로는 앞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솔직하게 스텔리니 임시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이런 경기에서 우리는 어드밴티지, 이점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불리하고 승점 계산적으로도 불리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도 강팀이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경기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기장에 갔을 때는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강하게 플레이해서 상대를 이겨야 된다. 무엇보다 1대1 싸움에서 상대와의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기세를 가져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캐슬전뿐 아니라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선 전반기 뉴캐슬전의 패배에서 어떤 걸 배웠냐,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사실 뭐 그 경기보다도 뭐 매 경기 우리는 배우고 있다, 더 강해져서 경기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해놨고요. 또 1년 전 지난 시즌 이 시점에는 뉴캐슬을 만났을 때 뉴캐슬을 크게 이겼고 결국에는 4위 경쟁에서 4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났는데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라고 했더니 동기부여는 같다,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똑같다, 이 순간 이 현실을 바꾸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뉴캐슬전뿐 아니라 이어지는 3경기가 모두 중요하죠. 일주일 사이에 토트넘이 만날 팀이 뉴캐슬, 맨유, 리버풀이에요. 즉 4위 경쟁팀을 차례로 만나는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텔리니 임시감독도 이번 주 이후에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즉 이번 주에 다 이기지 못한다면 그 뒤에는 사실 우리가 4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승점을 얻어야 하는 한 주다. 이 3경기 승점을 얻어야 된다. 최소한 어떤 경기도, 단 한 경기도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전 이맘때에는 토트넘이 5위를 기록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결국엔 아스널을 제치고 4위를 역전하면서 챔스에 나갔잖아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 게다가 올 시즌 초반에는 또 3위권도 유지했고 4위권 내를 지켰는데 모든 게 좋게 시작됐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니 뭐 아무래도 부상 선수가 많아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올 시즌 정말 길게 우리가 싸워왔는데 그런 불운들이 있었다. 그래도 매일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상자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뉴캐슬전을 앞둔 시점의 부상 리스트를 보시면 비수마, 벤탄쿠르, 로얄, 세세뇽, 벤 데이비스에다가 모우라도 지금 퇴장으로 빠지게 됐고 랑글레도 이제는 확실한 결정은 아니지만 부상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상들이 팀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이제 감독이 바뀔 것이다. 특히 스텔리니 임시감독이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기는 어렵잖아요. 다음 감독이 온다면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또 질문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시즌 겪다 보면 우리가 운이 조금만 좋았다면 다른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있을 수 있었다. 따라잡을 수 있었던 몇 가지 포인트, 몇 가지 이제 경기들 그런 게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발생하면서 그러지 못했는데 아직도 우리 싸우고 있다. 즉 아직도 이런 불운 속에서도 4위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저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선수들이 또 강하고 또 실망하지 않고 힘을 갖고 있고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믿음을 갖고 달려들면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부상의 부름만 잘 컨트롤한다면 토트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도 경기 전 기자회견을 했는데 토트넘의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무엇보다 본머스의 역전 패배를 당한 상황들 속에서 이번 경기 이기고 4위로 챔스 진출 쐐기 박는 거 쉽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언급한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들이 올 시즌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이전에도 잘해왔고 또 이전 에디 하우 감독 체제의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때도 잘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토트넘은 full of high quality international players 높은 퀄리티를 가진 국제 선수들이 있다. 아무래도 이 인터내셔널 플레이어스는 뭐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뉴캐슬을 상대로 한 성적이 좋잖아요. 역대 맞대결로 보자면 13경기 7승 2무 4패 4득점 2도움 즉 다른 팀들에 비해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을 상대로 아주 많은 골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21-2022 시즌 두 경기 모두 이길 때 모두 득점을 했고 특히 5대1 대승 과정에 1골 1도움뿐 아니라 다른 득점에도 기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원맨쇼 같은 활약을 펼쳤었고 또 바로 지난해 뉴캐슬 원정 3대1로 이길 때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부분들을 토트넘 허스퍼 공식 채널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대비한 훈련에서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 무엇보다 아나골절 부상을 이제 완전히 털어낸 것 같아요. 헤더 슈팅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고 온몸을 던지는 다이빙 헤더 슈팅 연습까지 하면서 이런 특훈까지 하면서 득점에 대한 의지 다양한 패턴으로 토트넘이 크로스 플레이를 하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 내가 헤더로도 골을 넣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훈련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특유의 오른발 슈팅이라든지 연계 플레이라든지 또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훈련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이 뉴캐슬전의 의미를 잘 알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인 스카이 스포츠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승부 예측을 했는데 뉴캐슬이 1대0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모든 매체들과 스포츠 베팅 업체들도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점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뉴캐슬의 최근 엄청난 홈경기 성적이죠. 특히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뉴캐슬이 22번의 홈경기를 치렀는데 역대 단 2번밖에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2번 모두 리버풀에게만 당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결력, 자신감, 미드필드의 힘을 좀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살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뉴캐슬의 안방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이기려면 완전한 팀플레이가 필요한데 토트넘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토트넘이 올 시즌 상위 6개 팀과의 프리미어리그 최근 7경기 중에 6경기를 패배했다. 맨시티전 승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본머스전 3대2 패배로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의 상태가 안 좋다고 했죠. 그런 가운데 뉴캐슬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이 전통적인 빅6 팀 플러스 올 시즌의 강팀인 브라이튼과의 최근 11경기의 90분당 평균 득점이 1.9골이다. 즉 강팀들과의 경기에선 다득점 경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골을 많이 넣지 못한 것도 있는데 경기 전체 이 중에 8경기는 양팀 합계 득점이 2.5골보다 미만이었다. 그 중에 3경기는 0대0 무승부였다. 즉 뉴캐슬은 이런 팀들을 상대로 통제력을 갖고 실리 축구를 하고 일꾼 모드의 축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 스포츠는 뉴캐슬이 한 골 넣고 지키는 1대0 승리로 마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상이 깨지려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의 판도를 흔들고 뉴캐슬이 전진할 수밖에 없게 공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경기를 해야 될 텐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골로 전반기 또 오랫동안 올 시즌 골가붐에 시달렸던 아쉬움들을 털어내면서 토트넘의 막판 희망을 살리는 기적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